5월 3일 툴라기 섬에 도착한 시마 키요히데의 툴라기 침공부대는 제3구레 특수해군 상륙부대 부대원 400명의 상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상륙하기 직전 호주 특공수비대원들과 왕립 호주 공군 정찰부대는 이미 철수한 상태여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툴라기에 상륙한 일본군은 빠르게 수상 비행기지와 통신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경황모 쇼호는 오후까지 이들의 공중 업무를 마친 뒤 포트 모르스비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북앤빌로 이동했습니다. 미 해군의 제11기동부대는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급유를 완료했지만 무선 침묵을 유지하라는 플래처 제독의 명령으로 제17기동부대에 알리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17기동부대는 제11기동부대에서 불과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17시 정각에 플래처 제독은 툴라기 침공부대 상륙 첩보를 받고서 제11기동부대의 재급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독으로 툴라기를 향해 북쪽으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4일 아침 제17기동부대는 툴라기에서 수상기지를 건설 중인 시마이 부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4일 하루 종일 지속된 3번의 공격으로 시마 키요히데의 툴라기 침공부대는 구축함 키쿠주키를 비롯한 5척의 함선과 4대의 수상 비행정을 잃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공격을 마친 요크타운은 출동했던 항공기의 복귀가 이뤄진 저녁, 항공모함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바로 남쪽으로 퇴각했습니다. 미항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툴라기의 일본군은 계속해서 수상 비행기지를 건설했고 6일부터는 정찰 임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월 5일 오전 8시경 제17기동부대는 사전에 약속된 랑데뷰 지점에서 제11기동부대 그리고 제44기동부대와 집결했습니다. 미군의 모든 함대가 한 곳에 집결한 이 시점에 그들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이는 쇼틀랜드 섬에 기지를 둔 일본의 제25 항공전대 가와니시 HUK 수상 비행정이었습니다. 절대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 미 해군은 요크타운에서 와일드캣 전투기 4대를 출동시켜 바로 일본 비행정의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비행정은 추락되기 전에 미 항모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하지 못했지만 일본군은 정찰 나간 비행정이 돌아오지 않자 미 항모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플래처 제독은 진주만 통신 감청 부대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일본 침공부대가 5월 10일 포트 모리스비에 상륙할 것이며 이를 일본 항공모함이 엄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플래처는 급유선 네오쇼에게 TF-17의 재급유를 지시했고 모든 부대에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급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틀 뒤인 7일 루이지아드 제도로 이동한 후 전투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6일 플래처는 일본의 포트 모레스비 침공부대가 일본 항공모함들의 엄호를 받으며 북앤빌 지역에서 조마드 채널을 지나 포트 모레스비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여 루이지아드 제도 방향의 북서쪽으로 정찰기를 보냈습니다. 마침 메가더 장군의 제90 폭격 비행대대의 B-17과 B-25가 정찰을 통해 일본의 포트 모레스비 공격부대, 침공부대, 그리고 고토 아리토모의 엄호 지원 본대를 확인했기에 플래처 제독은 일본 항공모함이 그 근처에 있을 거라 더욱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인 5일, 일본 항공모함은 툴라기가 미 항공모함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뒤 원래 계획됐던 루트인 솔로몬 제도 동쪽을 타고 내려가 서쪽으로 선회한 뒤 산크리스토발, 마키라 남쪽을 지나 6일 이른 아침에 과달카날과 레넬섬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산호에 진입한 뒤에 툴라기 서쪽 330km 해상에서 재급유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플래처 제독의 항공모함 부대와 560km 거리였으며 항공모함 최대 사정거리에 근접한 거리였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툴라기 기지에서 출발한 카와니시 타입 97 정찰 비행정은 제17기동부대를 발견하고 툴라기 본부로 즉각 첩보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미 항공모함의 위치가 일본 해군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잠시 후 10시 50분 타카키 중장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기함은 아직 재급유를 실시하고 있었고 미 항공모함의 상공에는 크고 낮은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보류하고 대신 하라추이치 소장에게 명령을 내려 재급유가 끝난 2대의 항공모함과 2대의 구축함을 이끌고
미 항모가 발견된 위치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함선들이 재급유를 마치는 동안 다음날 아침 항공모함들의 공격에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제19 폭격 비행대대의 B-17은 오전 10시 30분에 고토의 순양함을 발견하여 폭격을 가했지만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트 모리스비 침공부대의 위치는 다시 한번 플래처 제독에게 전달됐습니다. 18시 플래처 제독은 급유를 완료한 후 급유함 네오쇼를 구축함 심스의 호위와 함께 미리 계획된 남동쪽 지점으로 퇴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7기동 부대는 루이지아드 제도의 로젤섬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한편 미리 출발했던 하라 추이치 소장은 밤 19시 30분 급유를 마치고 남아하는 타카키 중장과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진로를 다시 돌렸습니다. 이때 양 해군의 거리는 고작 130km였지만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보인섬에 도착한 지원부대의 수상기 모함은 침공부대의 포트 모리스비 접근을 위해 공중 엄호를 위한 수상 비행기 기지를 세웠습니다. 지원부대의 나머지 순양함 부대는 침공부대의 이동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당트르카스토 제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7일 오전 06시 19분 로젤섬 남쪽 213km 지점에 도착한 플래처는 요크타운에서 돈틀리스를 출격시켜 루이지아드 제도의 북쪽을 정찰했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일본 해군의 주력인 항공모함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래처 제독은 일본군의 포트 모리스비 침공을 견제하기 위해 크레이스의 호주 미국 연합부대를 조마드 채널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항공 엄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크레이스의 부대도 위험했고 TF-17의 대공방어 또한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TF-17이 일본 주력 항공모함들과 전투가 벌어질 때 포트 모리스비가 공격당하는 양동작전을 막기 위해 플래처 제독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하라 추이치 역시 미 해군의 항모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는 6일 자신들의 비행정이 미 항모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 항모 전단이 계속 남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일출이 시작된 오전 6시에 12개의 나카지마 B5N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양측 항공모함 간의 거리는 560km였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고토 역시 미 항공모함을 찾기 위해 루이지아드 제도 남동쪽으로 정찰기 4대를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보인에서 4기, 툴라기에서 4기, 그리고 라바울에서도 폭격기 3기 등 일본군은 미 항모를 찾는 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이제 양군은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았고 모든 전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